이현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이현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업 잘 들으셨나요? 이번 한 주에도 경제수학은 두 강의를 나갈 거고요. 최대한 내용을 줄여보도록 하겠지만 이번에 내용이 할 게 좀 많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상반된 개념들이 많고 계산할 것이 조금 복잡해서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내용은 쉬운데 여기 연습해볼 게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화폐와 환율에 대해서 할 거고요. 교과서는 31쪽입니다. 네, 이번 주 4월 15일에 선거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걸 선거 지나고 들을지 선거 전에 들을지 모르겠어요. 만 18세가 되신 분들은 선거하실 수 있죠. 선생님도 첫 선거를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1년을 꿇었어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선거이자 첫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참 그때 나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구나. 그 어른들이랑 같이 줄 서가지고 막 도장도 찍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드디어 내가 주민등록증을 써먹을 날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선거 이후로는 선거를 빠지지 않고 했어요. 처음에 저도 사실 이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별론데 어떻게 사람을 찍을 수가 있냐, 난 찍을 사람이 없다 이제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무효표도 선거다, 네가 찍을 사람이 없으면 무효표로라도 보여줘야 이 유권자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뽑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안 뽑아버리면 저 사람은 그냥 안 뽑는 사람이구나, 뭐 찍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뽑을 사람이 없어도 최대한 그래도 우리 최악이 아니라 차악은 뽑자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무효표라도 가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선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중에도 선거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러면 화폐와 환율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네요. 네, 31쪽 환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PPT 보시면 화폐와 환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화폐란 교환 경제 사회에서 상품의 유통과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수단이자 교환수단. 우리 옛날에는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뭐 과일 한 바구니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교환하기도 했고, 금속, 그 다음에 구슬, 뼈,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도 옛날에는 교환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이제 화폐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화폐의 가치는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물가랑 이제 돈이 같이 가죠.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면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을 못 사게 되니까 이 화폐는 더 이상 가치가 저만큼 안 되는구나, 더 떨어졌구나 알 수 있고요.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한다. 반대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다양한 국가에서 각자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상식이죠. 한국은 귀호로 원화 1,000원, 2,000원 원을 사용하고 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미국은 달러, 유럽은 유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게 유로화죠. 중국은 원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엔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각 국가에서 다양한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율. 우리 각각 나라마다 화폐의 종류가 다른 걸 방금 확인했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돈을 교환할 때 얼마만큼으로 바꿔야 되느냐. 걔가 만약에 미국이면 미국이 나한테 1달러 주면 나는 그냥 미국한테 1,000원을 주면 되나? 그렇게 바꾸면 되나?
아니죠. 그것을 결정해주는 거, 얼마를 받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 해외여행 할 때 그 나라 돈으로 화폐를 바꿔서 가죠. 그때 오늘은 환율이 만약 미국을 갈 거야. 달러로 바꿀 건데 오늘은 미국이 1,100원이야. 내일은 환율이 1,200원이야. 그럼 우리는 언제 바꿀 때 유리해요? 1,100원을 바꿀 때 유리하죠. 우리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환율이 1,100원이라는 거는 1,100원만 내면 되는 건데 내가 내일 만약에 바꿔버리면 한 1달러 샀는데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100원이 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무역이라는 것은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수출, 수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각 나라의 돈이랑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환율이란 여기 개념 보시면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내가 얼마 줬을 때 네가 얼마 줄 거냐 요거죠. 그래서 외국 화폐와 비교한 자국 화폐의 값어치를 의미합니다. 자, 환율은 그럼 누가 결정하냐?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럼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뭔가 봤더니 외환의 수요. 자, 외환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내 입장에서 외환이 필요하다는 거는 외환이 해외로 나가는 것 또는 수입 자국민의 해외여행, 해외 투자와 유학 외채 상환 시 발생하는 것이 외환의 수요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외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환의 수요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럼 해외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환의 수요가 되는 거고 외채 상환한다는 거는 외국의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외국의 빚을 갚으려면 그만큼 내가 외국 돈을 갖고 있어야 그 돈으로 갚을 거 아니야. 그것도 외환의 수요인 거죠. 그럼 반대로 외환의 공급은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 외국 돈이 우리한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의미하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시 발생을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 우리나라한테 그 외국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환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 또한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외환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환율이 변동을 하죠. 왜냐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환율의 변동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는 외국 돈을 찾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나 해외여행 가야 돼서 해외여행 갈 돈 필요해. 돈 빨리 줘. 내가 외국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해서 그러면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겠네요? 그렇잖아. 우리 이거 펜 하나를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외환의 수요, 외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환율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원화의 가치, 원화는 우리나라 돈 얘기하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왜? 내가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1달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1달러를 살 때 1,2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더 줘야 1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다? 자, 일단 환율이 오르려면 외국 돈 찾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죠? 그럼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겠구나. 그럼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어. 그래서 환율이 올랐어. 그럼 환율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돈 더 많이 주고 달러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요 과정 생각하면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거. 자, 보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하락하는 거? 환율이 내리려면 그 돈을 찾는 사람이 적어야 좀 깎아주겠지.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많아져야겠다. 외환이 많이 풀려버리면 다들 외국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내려간다.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돈 조금 줘도 살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겠구나. 이해되시나요? 네, 요 메커니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한 것처럼 1달러 요거 33쪽에 1달러, 1,100원, 1,200원, 1,000원 요거 해놓은 거 보면 PPT 보셔도 되고요. 1달러가 원래 1,1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200원으로 올랐다. 그 말은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고, 왜? 내가 1달러 살려면 돈 더 내야 되니까 환율 상승했다는 얘기. 그 말은 곧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 또한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 그런데 1달러를 1,1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1,000원이면 살 수 있네? 환율 하락했네요. 그럼 환율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돈 조금 줘도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랐네. 원화 가치 상승했다. 그 다음에 외환의 수요가 감소했다. 네, 외환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다른 말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했다. 또 외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다른 말로 외환의 공급이 낮아졌다.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3쪽에 예제 1번을 봅시다. 미국 달러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면 중국 돈으로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단 환율 시세표에서 현금으로 살 때와 팔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미국 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 돈으로 바꾸려면 여기서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돈을 한국이니까 한국 돈을 바꾼 다음에 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이 부분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복잡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적어볼까요?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서 중국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돈은 한국 돈으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돈을 다시 중국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론은 미국 돈을 중국 돈으로 해서 받아야 되니까. 됐죠? 일단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팔 때,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팔 때 가격은 여기. 다시.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팔 때 요 가격. 그 다음에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살 때 요 가격 177.9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 같이 해봅시다. 요거 안 어려워요. 조금 복잡할 뿐이야. 정신만 차리시면 됩니다. 자, 미국 돈이 100달러였어. 그런데 그게 1달러에 지금 1085.18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요 표를 보면. 그럼 1달러에 1085.15였으니까 한국 돈으로 팔아버리면 100 곱하기 1085.18이니까 얼마야? 0 두 개, 점 두 개 앞으로 당기면 100, 점 두 개 뒤로 당기면 1085.18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다시 중국 돈으로 살 거야. 그런데 요 177.95는 뭐냐면 중국 돈 1원 요렇게 많이 표시하거든요. 원자 중국에서는 중국 돈 1원일 때 1원이 170 한국 돈 1원 중국 돈 1원이 한국 돈으로 177.95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바꾸고 싶어? 한국 돈으로 이거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8,518원을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뭘 쓰면 되냐? 비례식 세우면 됩니다. 자, 우리 중국 돈 1원일 때 한국 돈은 177.95원이야. 그럼 내가 중국 돈으로 바꾸고 싶은 금액을 X라고 하면 그때 우리 얼마 한국 돈을 바꿀 거예요? 108518 원을 바꿀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177.95 곱하기 x는 1 곱하기 이거니까 108518. 자, 그럼 x는 결국 177.95 분의 108518. 자, 요거 나누기 하면은 제가 나누기를 해봤는데 답이 뭐가 나오죠? 약 609.8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국도는 609.8 위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례식만 잘 세우면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34쪽에 예제 2번 들어갈 건데요. 요게 답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요 같은 표로 요 밑에 문제 5번 은행 환율 우대 쿠폰 나온 요 문제 있죠. 이거랑 위에 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두 개 이해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연합의 유로 환율의 시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일본 엔화의 경우 기본이 100엔임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환율, 제가 PPT에 여기서 한 문장을 빼먹었어요. 일본 여행을 위해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엔을 환전하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제가 PPT에 빠뜨렸고요. 죄송해요. 다음 환율 시세표에서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예. 필요한 수수료 따로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내야 10만 엔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거 계산하라는 얘긴데요. 아이고. 제가 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현찰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현찰을 사거나 팔 때 가격이 달라요. 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자, 현찰로 내가 만약에 미국 1달러를 살 거야. 그러면 원래 이 1달러는 1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럼 그냥 공짜로 1000원 주면 바꿔줄게. 우린 남기는 거 없어. 이렇게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은행도 수수료를 받아야 돈이 되겠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돈을 바꿀 때 생기는 그런 수수료를 다 책정해서 살 때와 팔 때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조금 원래 그 돈의 가치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겠죠. 수수료 얹어서. 그 다음에 팔 때는 그 수수료만큼 빼고 팔 수 있겠죠. 만약에 1000원인데 수수료 100원 나왔어? 그러면 하나에 900원씩밖에 못 받는 거야. 나는 그 1달러를 팔고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거 미국 돈 살 때 팔 때 보면 살 때는 1123원 정도 되는데 팔 때는 1085원이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싸게 팔게 된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얼만큼 붙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요 매매 기준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현찰을 살 때나 팔 때나 요 매매 기준율은 뭐냐면 그게 진짜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진짜 환율은 사실 1104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 때는 수수료가 붙은 거고 팔 때는 수수료만큼을 뺀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미국 돈 살 때 수수료는 1123.82 빼기 1104.5겠고 팔 때는 수수료가 팔 때는 이미 깎인 수수료죠. 그래서 매매 기준이 1104.5에서 팔 때 가격 1085.18원 빼면 팔 때 수수료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게 여기 참고로 한화로 외화를 살 때 수수료는 현찰 살 때 빼기 매매 기준율이 되고 외화로 한화를 살 때 수수료는 매매 기준율 빼기 현찰 팔 때이다. 요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은 원래 환율이고 살 때, 팔 때의 가격은 수수료가 붙거나 빠진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다네요. 계산해볼까요? 10만 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수수료 따로 계산하고 원화 따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필요한 원화.
일단은 한화 얼마가 필요한지 X1 이어야 일본 엔화를 원화 일본 엔화를 10 맞죠? 5개? 10만 엔을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 엔화의 경우 100엔임에 유의한다. 일본 엔화의 경우 100엔임에 유의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매매 기준율 살 때, 팔 때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한화로 일본 엔화를 살 때죠, 살 때. 현찰 살 때. 자, 살 때. 그러면 일본이 100엔이 얼마인 거예요, 살 때? 1.48원인 거죠? 내가 현찰 살 때니까 요거. 그러면 10만 엔은 얼마를 갖고 있어야 할까? 내향이고 외향이고. 그럼 100x는 1.48 곱하기 100,0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양쪽에 100 나눠주면 00 떼고, 그러면 x는 요거 0 3개 남았네요. 그럼 하나, 둘, 3개 땡겨오면 1.4801. 자, 내가 100만 엔을 바꾸고 싶으면 원화로 얼마가 필요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11만 1480원이 필요하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수수료도 계산하라고 했어요. 수수료는 얼만큼이야? 내가 살 때는 더 비싸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 가격에서 매매 기준율, 진짜 환율로 계산한 것만큼을 빼주면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수수료는 지금 살 때 수수료 생각하는 거죠. 살 때 수수료는 살 때 가격 1111.48원에서 매매 기준율 1092.37원을 뺀 것만큼이 살 때의 수수료겠죠? 왜냐면 이 원래 매매 기준율 가격에서 수수료 붙은 게 살 때 가격이니까. 그러면은 우선 100엔당 수수료를 구하는 거는 좀 위에 가격, 이거 멈춰지지가 않네요. 1111.48원 빼기 1092.37원이 살 때 수수료. 현찰 살 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19.11입니다. 그런데 나는 10만 엔이 필요하니까, 공이 3개 더 붙은 만큼의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10만 엔을 바꿀 때의 수수료는 19.11 곱하기 1000이겠죠? 100엔당 수수료에 곱하기 1000배를 해야 10만 엔당 수수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9110원. 요만큼이 10만 엔을 10만 엔을 현찰로 살 때의 수수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4번도 위에 아까 방금 이용한 표랑 똑같은 걸 이용을 하는데요. 단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미국 100달러를 환율 우대 쿠폰을 받아서 중국 돈으로, 네, 문제 5번 34쪽에 있는 거 문제 5번 이어가겠습니다. 환율 시세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환율 우대란 환전 수수료에 대한 우대율을 뜻합니다. 돈을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꿀 때 수수료만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환율 우대 70%짜리 쿠폰이네요. 그러면 우리 수수료를 할인한 가격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미국 돈 얼마죠? 미국 돈 100달러. 100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고 중국 돈 위안화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돈 100달러를 바꿀 건데요. 그럼 100달러를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미국 돈 100달러를 원화로 현찰 팔 때 일단 한국 돈으로 팔았다가 그 바꾼 한국 돈을 다시 중국 돈 위안화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 마지막에 사야 돼. 자, 그러면 미국 돈 100달러를 현찰 팔 때 기준이니까 미국 돈 100달러를 현찰 팔 때. 현찰 팔 때. 안 보이나요? 현찰 팔 때. 그 다음에 매매 기준, 안 보여 이것도. 매매 기준율 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럼 일단 수수료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꿀 때 수수료는 얼마당 수수료겠어요? 1달러당 수수료는 지금 매매 기준율은 1,100원, 팔 때는 1,085원이죠? 그러면 그 차익만큼이 수수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기준율에서 팔 때 1085.18 원을 뺀 만큼이 수수료겠죠. 그러면 수수료는 19.32원 이렇게 나오죠? 예, 1달러당 수수료 19.32원이에요. 근데 이거 얼마나 할인을 해주겠다고요? 70%. 그럼 얼마만 받겠다는 거야? 30%만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 할인을 해주면 19.32를 0.3%만 받겠다는 얘기니까 요만큼을 계산하면 5.796원이 나옵니다. 아, 그럼 1달러당 수수료가 5.796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100달러 바꿔야 되니까 100달러의 수수료는 5.796 곱하기 100이 될 테니까 0 두 개 뒤로 가면 579.6원이 수수료일 거예요. 그러면 원래 환율이 뭐였어? 매매 기준율이라 그랬어. 그러면 매매 기준율 1104.5 곱하기 이건 1달러당 가격이니까 곱하기 100달러 하려면 곱하기 100 하면 0 두 개 뒤로 가니까 11045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찰을 파는 거죠. 파는 거. 그럼 팔 때는 수수료를 떼고 파는 거 아닌가요? 그쵸? 내가 100달러를 원래 100달러면 100달러면 1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수수료 만약에 1,000원 떼면 99만 9천원만 받고 내가 그 돈을 파는 거죠. 왜? 수수료만큼은 제해야 되니까 내가 그 수수료 제한만큼 빼고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기준율로 계산한 11만 450원에서 따라서 11만 450원에서 붙는 수수료만큼 579.6원을 빼시면 109,870.4원.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를 원화로 팔면 109,870.4원을 일단 한국 돈으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팔 때는 수수료 빼고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현찰 살 때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걸 봅시다. 현찰 살 때 중국 돈은 177.95원. 그 다음에 매매 기준율은 166.31. 여기 써놓고 싶었다. 166.31이 매매 기준율, 177.95가 현찰 살 때. 이게 매매 기준율, 다른 말로 환율. 이게 현찰 살
살 때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 볼게요. 수수료 중국돈 1원당 수수료는 현찰 살 때가 더 비싸죠? 그래서 살 때의 돈에서 매매 기준율 166.31 빼주면 나오죠. 얼마야? 3, 이거 계산해봤더니, 아이고, 3 아니죠? 11.64원이 나왔어. 그런데 70% 할인을 해주니까 얼마만큼만 받겠다는 얘기야? 11.64원에서 30% 0.3 곱한 것만큼만 받겠다는 거니까 이걸 계산했더니 3.492원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원래 1원당 현찰 살 때 가격이 177.95였죠. 그런데 1원당 환율 우대시 현찰 가격, 현찰 살 때 가격은 원래 매매 기준율에서 아까 깎인 만큼의 수수료만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6.31에다가 3.492원을 더한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169.802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율 우대하기 전에는 177.95원이었는데 방금 수수료 깎은 만큼이랑 원래 내가 바꿀 때 필요한 돈, 매매 기준율 환율을 더했더니 169.802원으로 할인된 걸 알 수 있죠. 그럼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1원, 중국돈 1원일 때 169.802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중국돈은 모르니까 X로 두고 아까 우리 미국돈 한국돈으로 바꾼 게 10987.4원. 그래서 10987.4원으로는 중국돈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면은 x 곱하기 169.802는 10987.4가 되니까 x는 어떻게 구해요? 10987.4 나누기 169.80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대략 647.05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647.05원 중국돈으로 이만큼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기본 핵심 개념은 팔 때 살 때의 가격과 매매 기준율을 빼서 그때 생기는 차익만큼이 수수료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살 때는 수수료를 붙여서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매매 기준율에서 수수료를 빼서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계산할 때 복잡한 거 없으실 겁니다. 네, 이해 안 되시면 한 두 번 정도 더 돌려서 보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카톡 주셔도 좋고요. 그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의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빅맥지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빅맥지수? 네, 빅맥지수. 빅맥지수는 우리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맥도날드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인 빅맥 있죠. 빅맥을 모든 나라에서, 모든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는 빅맥을 얼마에 대체 사 먹느냐를 보고 각 나라의 물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나라의 환율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PPT나 교과서 생각열기 보시면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3달러, 한국에서는 1,5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면 빅맥 지수와 이에 근거한 균형 환율이 뭔지 뒤에 나와 있네요.
계산하여 현재 달러당 1,000원의 환율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생각해 보아라. 네, 무슨 말이냐? 지금 봅시다. 빅맥 지수로 본 환율과 실제 환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보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빅맥을 살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100달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1,000원이에요. 그죠? 어머, 100달러래? 미쳤나봐. 큰일 나. 못 사먹어, 못 사먹어. 아, 1,000원도 아니었죠? 미쳤나봐. 예, 제가 정신이 없네요. 미국은 3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원이네요. 예. 3달러와 1,500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균형 환율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균형 환율은 미국 빅맥 가격. 달러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빅맥 가격. 원이죠? 자, 그럼 우리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달러당 얼만큼의 가치를 하는가. 뭘로 봤을 때? 빅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빅맥으로 봤을 때의 환율을 그냥 따지는 거예요. 이 균형 환율은. 그러니까 균형 환율은 결국 빅맥 환율과 똑같아요. 빅맥으로 본 환율. 여기 빅맥 지수에서는. 그럼 미국 빅맥 가격이 지금 3달러고 우리나라가 1,500원이죠? 그럼 이걸 3으로 나누는 걸 계산하면 500. 그러니까 500원 per 달러가 되는 거죠. 아, 1달러당 균형 환율, 빅맥 환율로 따지면 1달러당 500원만 내면 돼. 그런데 실제 환율이 뭐였어요? 현재 환율? 아까 문제에서 실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실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인데 균형 환율, 빅맥 지수로 따진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500원이네요. 아, 그러면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걸 지금 환율이 1,000원으로 뻥튀기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빅맥으로 봤더니 달러당 500원의 가치인데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의 가치야.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있나요? 낮게 평가되어 있나요? 실제로? 이때는 저평가. 낮게 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빅맥 지수를 봤더니 1달러당 500원의 가치인데 환율은 1달러, 실제 환율을 봤더니 1달러당 1,000원의 가치야. 500원 주면 빅맥 1달러당 500원 주면 빅맥 사 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1달러당 1,000원이네? 그러면 원래 빅맥 사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실제 환율이 더 높네? 환율이 높아? 우리나라의 돈이 더 많이 있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환율, 외환의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환율이 외환을 찾는 사람이 많아? 환율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이제 2,000원 주고 사야 되거든. 기억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는 이 상황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동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환율과 빅맥 지수, 환율과 우리 스타벅스 지수도 있어요. 스타벅스도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빅맥 지수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각국 빅맥 가격을 말한다. 빅맥은 맥도날드가 진출한 세계 117개국에서 인도와 중동 등 몇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가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하다. 빅맥 지수는 1986년부터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 3월 16일에 빅맥 가격은 3,400원이었어요. 당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120.7원이었고
나누면 3.303달러? 아, 이걸로 나누면 3.03달러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빅맥 가격 3,400원을 요 환율로 계산을 해서 달러로 바꿨더니 3.03달러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00원이 환율 적용해서 바꿨더니 3.03달러. 이게 우리나라의 빅맥 지수인 거죠. 왜냐하면 빅맥 지수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빅맥 2010년 3월 16일의 빅맥 지수는 3.03달러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빅맥 가격인 3,400원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서 3.71달러를 지불하고 같은 빅맥을 살 수 있으려면 달러당 환율이 916원이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이건가 봐요.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3.71달러라서 우리나라 3,400원을 달러로 바꿔야 미국에서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을 아까 달러로 바꿨을 때 3.03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400원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미국에 가도 미국 빅맥 하나를 못 사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빅맥 지수보다 크기 때문에 원화가 18.3%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빅맥 가격이 3,400원일 때 미국의 빅맥 가격은 3.71달러이고 그 당시 시장 환율은 1,120.7원이다. 자, 그러면 916원이라는 빅맥 지수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래요. 아까 빅맥 916원 어디 나왔어요? 3,400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3.71달러를 지불하고 빅맥을 살 수 있으려면 환율이 달러당 916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3,400원이 3.71달러랑 언제 같아지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달러당 916원을 계산하려면 양쪽을 1달러당 얼마인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양쪽을 뭘로 나눠요? 3.71로 나누면 되죠. 양쪽을 3.71로 나누면 1달러는 3.71분의 3,400원. 그러면 요거를 대충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냐? 잠시만요. 요거를 계산하면 대략 916원이 나옵니다. 여기 원. 그래서 916원 빅맥 지수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자, 원화가 18.3% 낮게 평가되었다 해서 18.3%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자, 우리 아까 뭐였죠? 우리 실제 환율이 아까 달러당 1120.7 실제 환율은 1120.7원 퍼 달러 달러당 1120.7원인 거니까요. 그런데 빅맥이라고 쓰지 맙시다. 균형 환율. 그러니까 빅맥 지수로 본 균형 환율은 916원 퍼 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환율보다 균형 환율이 더 낮게 측정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X% 감소했다고 치고 그 X%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 감소한 건 어떻게 계산해요? 감소한 거 우리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X 이렇게 계산하죠? 왜냐면 30% 감소했다는 건 70% 남았다는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70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환율 1120.7원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X는 916원이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양쪽
해볼게. 100을 곱하면 1120.7 곱하기 100 빼기 x는 91600.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분배하면 11270 빼기 1120.7x는 91600. 그러면 요거 이항, 요거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1120.7x는 11270 빼기 91600. 1120.7x는 아이고 91600 빼면 20470. 그럼 x는 20470 나누기 1120.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가 대략 18.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표에 칸을 채우고 우리나라 빅맥지수가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설명하시오. 단, 빅맥지수는 달러로 표시한다. 제가 2014년 1월 것만 계산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자, 2014년 1월에는 국내 가격이 3,700원이었고요. 요게 미국 가격, 이게 환율이었어, 그 당시. 그럼 빅맥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3,700원을 달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1달러일 때 이때 환율이 1067.3원이었는데 그게 달러로 얼마야? 언제일 때? 3,700원만큼일 때. 그럼 x는 3,000 내항이고 외항이고 생각하면 3,700원 나누기 1067.3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대략 계산하면 3.47이 나옵니다. 그래서 3.47 달러가 앞에 붙네요.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4.62 달러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3.47달러겠네요. 그럼 빅맥 지수를 봤더니 우리나라 빅맥이 더 싸네? 그쵸? 그러니까 더 낮게 평가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낮게 평가됐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몇 퍼센트 낮게 평가됐는지. 자, 4.62달러에서 100분의 100에서 얼마만큼 뺀 것이 3.47달러일까? 얼마만큼 낮춰야 3.47달러가 될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4.62 곱하기 100 빼기 x는 347. 이거 분배하면 462 빼기 4.62x는 347. 4.62x는 요거 이항 시키면 4.62x는 119 맞나요? 아니네. 10에서 7 빼면 11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를 구해보면 대략 24.9가 나옵니다. 따라서 24.9% 정도 낮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머지 2016.1, 2018.1 계산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숙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3번 중국 돈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서 빅맥 지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숙제. 이어지지 않네요. 이것도 숙제. 되었나요? 그러면 3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